안녕하세요. 자본주의 길잡이별 폴라리스 유진입니다. 오늘은 19살이 고민해본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19살의 고민. 조금 이른 걸까요? 물론 저도 아직 부자가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저는 시간이 평범한 95%인 제가 가진 최고의 무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유일한 무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프로그램되어 있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TV에서 나오는 그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사장님들이 불쌍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 혜택을 누리는 가족들이 행복한 거지. 매일매일 본인이 모든 것을 직접 챙기고 정작 본인의 인생은 그 어디에도 없는 그 프로그램의 주인공인 사장님들은 오히려 불쌍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돈의 노예 같은 365일 그 네버 스탑의 삶. 좀 우픈 현실인 듯 합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거의 대부분 냉정하게 개입하는 엄청 현실적인 존재이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결국 대부분은 많은 돈을 벌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고 예기치 못한 변수로부터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방파제를 쌓기 위해서라도 돈은 정말 중요한 부분임을 부정하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소중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어떤 루트로 가야 할까요? 저는 지난 3년간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이 원리를 탐색하기 위해 엄청난 리소스를 투입했던 것 같습니다. 제 또래의 친구들이 수시나 아니면 수능을 준비를 할 때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 분석을 했고 돈을 벌고 지키는 방법을 퀘스트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에게 제약이 많은 건 사실이죠. 주식은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건기식 판매, 아니면 사업자 계좌 개설, 주식 계좌 개설까지도 다 부모님의 동의와 나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나름의 그런 보호의 기능이지 차별의 영역은 아니지만 하나하나의 그런 규제와 또 허들들이 저는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책을 통한 간접 지식은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모임에 나가서 자문도 한번 구해보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님들한테 특별 과외를 받은 적도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단한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귀엽기까지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안개가 걷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구나. 저에게는 정말 하루하루가 신세계였죠. 하나씩 알아가면서 깨닫는 그 짜릿함. 사실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시야가 넓어지면서 세상을 보는 눈, 시스템을 보는 눈. 성구안이 생기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사실 21년, 22년 우리 재테크 시장이나 이 자본시장이 분명 어려운 시기였지만 나름은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면서 이 세계를 경험해본 저에게는 정말 큰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분명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본주의 루키의 순수한 열정으로 바라본 자본주의 시스템,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순전히 제 기준 기반 하에 지난 3년간의 수련과 경험을 정리해보면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조건을
한번 봐야 하는데요. 부족한 자원, 좁은 면적에 비해 많은 인구수, 이제는 줄고 있지만 또 대외 의존도가 높으며 자본 시장 면에서는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이면서 현실적으로는 또 분단 국가. 여기까지는 상수입니다. 그럼 변수는 환율과 금리, 그리고 정부 정책이겠죠. 결국 대외 변수와 자본 시장이 취약한 경기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게임을 해야 하는데요. 자, 다음은 부자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상대적이고 또 주관적이고 좀 추상적이기까지 하죠. 중산층의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참고해 봐도 기준이 모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위 10%가 자산 10억이라고 하는데 10억이면 이 만원짜리 하나가 10만 개죠. 또 이거는 각자의 기준이 다르고 또 논쟁의 여지가 많을 수 있으니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결론은 이미 뻔합니다. 월 2천만 원 이상의 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자라면 모를까? 내 소득, 내 이익, 내 급여, 이 플로우를 아껴서 또 스택해서 이 의미 있게 쌓인 스택, 즉 자본이 일을 해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죠. 플로우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자본이 일을 해야 가능하죠. 코인 빼고 일반적인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저도 비트코이너기 때문에 코인은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한 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식 아니면 부동산. 사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식 투자를 공부했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는 주식파라고 볼 수 있죠. 나보다 뛰어난 그 누군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 그 회사에 투자를 해서 회사의 이익을 배당을 받고 시장이 인정하는 그 회사의 가치로 보상받는 방법. 즉, 주가 상승이죠. 리스크는 분산하고 이익은 공유하는 시스템. 그래야 이 산업이 돌아가고 또 고용이 창출되고 국가 경쟁력도 올라간다. 그래야 이 대한민국의 좋은 일이다. 좀 낭만 있잖아요? 속된 말로 좀 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만난 주식 투자 전문가분들은 정말 넘사벽이었습니다. 해박한 인문학적 지식, 경제 지식 등등 정말 이 지적으로 넘사벽이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부동산 게임은 너무나도 단순한 게임이라고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부동산 가치 상승이 국가적으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너무나도 단순한 정부 정책 플러스 금리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부동산파 분들은 선거라든지 정부 정책 변화와 금리 안정, 아니 하향만 기다리고 있겠죠. 결국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면 정부 정책을 바꿀 거다.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또 부동산 스승님의 과외를 받아서 부동산 경매를 한번 경험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금단의 열매일까요? 요즘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도 정말 만족할 만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왜 부동산 하는지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 순간이었죠. 스승님 감사합니다. 경매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 사고 파는 거지만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거. 이건 분명 엄청난 메리트죠.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또 한 번 제가 개구리임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물 밖의 세상을 전혀 모르는 개구리죠. 또 레버리지, 즉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돈을 많이 차입하는 방법. 즉 담보를 통한 레버리지 게임도 분명 엄청난 매력이죠. 오히려 평범한 95%에게 시드 5천만으로도 의미 있는 경매가 충분히 가능하고 최소 연간 50% 이상의 수익 실현이 가능한 게임이죠. 이 생생한 과정은 제가 여러분들께 꼭 또 특집편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법원에서 낙찰받았을 때 현장 분위기와 또 제 기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생생한데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드라마 같았어요. 돌아와서 결국은 시드입니다. 플로우를 아끼고 모아서 스택해서 만든 나의 시드, 나의 자본, 이게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95%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시드입니다. 고통을 참고 또 이겨내서 만든 우리의 그 시드, 우리의 인생을 조각내 팔아 맞바꾼 대가를 최대한 아끼고 모아서 번 나의 시드. 정말 어이없는 억지를 참고 블랙 컨슈머들을 견디며 하루하루의 쇼핑몰 이익을 모아서 만든 저의 시드. 이 시드, 이 고통의 열매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거기에다가 시간까지 우리 편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이 명백한 진실을 빨리 터득하고 빨리 실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 평범한 95%도 이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PC방 야간 알바 시급이 12,000원이라고 하던데요. 힘들게 일해서 번 돈, 옷 사고, 지갑 사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소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모아가야 합니다. 투잡을 해서라도 빨리 의미 있는 시드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게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2023년 말 제 모든 자산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미국 투자, 반은 국내 투자로 세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둘은 절대, 정말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만나지 않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비록 비효율적이라고 해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갑니다. 서로 절대로 도와줄 수 없고요. 각자의 정해진 루트로만 갑니다. 그리고 이 각자의 여정은 계속 여러분들께 이런 스토리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 대상이 돼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그 과정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저 역시도 세월이 지난 후에 되돌아볼 수 있는 항해일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고민, 각자의 사연, 각자가 생각하는 루트, 저에게 DM이나 아니면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서로 응원을 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고통스럽고 또 외로운 여정이겠지만 함께하면 의미 있는 소통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긴 영상도 정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하루도 파이팅 넘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 자본주의 길잡이별 폴라리스 유진,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